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시장은 여전히 지수면에 있어서는 뭐 횡보, 눌림목 뭐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또 다른 어떤 거요? 또 다른 기회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IT 쪽의 기준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SK하이닉스가 일단은 바닥 대비해서 20%의 강한 반등을 준 거고요. 거기에 DB하이텍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누적수가 계속 개선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6만 원 위쪽으로 안착을 해줬습니다. 오늘 아쉬운 부분은요. 우리가 거래대금 터지면 변동성의 기준을 크게 잡아낼 수 있다. 한 종목군이 4종목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 두산중공업. 근데 두산중공업이 오늘 개장주에 거래가 빵 터지고 강세, 프로그램 깨진 매수의 강세. 이야, 이거는 이제 터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눌리고 말았어요. 다만 지난주의 고점을 계속 넘겨주는 또 거래 대금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다는 건 긍정적이다. 거기에 카카오게임즈 결론적으로 눌려져 버렸지만은 카카오게임즈의 기준도 10만 원을 넘겨주는 흐름을 연출을 해줬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진입돼 있는 흐름. 그렇다면은 월말까지의 MSCI 지수 편입, 패시브 자금 유입 그 기준까지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위메이드가 거래대금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위메이드도 거래대금 뭐 최상위 그런 흐름 가운데서 신고가를 향해서 쫙쫙 뻗어 올라가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적으로 고생하고 실질 손절을 단행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 손절매를 단행한 그 위치, 그 범위까지 이틀, 3일 요 정도의 심적 고생하고 다시 수익이죠. 다시 잡아드렸죠. 거기에 그 세 종목군들이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지난주 금요일날 거래 빵 터지고 끝난 에코프로 월요일날 장전에 올려드린 에코프로 그 에코프로가 오늘 10% 터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는 그 전에 거래가 터진 거고 에코프로 BM의 거래 대금이 금요일날 터진 거고 샛별형이 완성이 된 거고 주간 기준.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 BM의 흐름이 화요일에 그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에서 10%의 폭등. 아쉬운 부분은 우리는 LNF를 가지고 있다는 거. LNF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문자까지 보내서 확대해드리진 않았지만 결국은 개별 매매 기준은 가능했고요. 또 결국은요. LNF도 오늘 뭐 장중에 6% 이상 7%쫙쫙 뻗어 올라가는 그러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돌리는 그래서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주력주 비중을 많이 실은 쪽 시가총액 큰 쪽 그 기준에서는 위메이드와 LNF가 좀 힘겹게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결국은 수익 기준으로 다시 돌려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시트는 뭐예요?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 아쉽지만 우리가 원래 잡아놓은 전략대로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수요일에 다시 보면 돼요. 수요일에 거래대금 확인하고 다시 보면 됩니다. 가장 오늘 긍정적이었던 건 뭐예요? 컴투스죠. 컴투스. 편입. 편입. 그것을 미리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컴투스 가격 좀 일찍 들어갔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뭐 라이브 방송에서 미리미리 다 설명드렸던 컴투스. 오늘 뜬금없이 말씀드린 컴투스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라이브 방송에서 또 녹화 방송에서 일부 계속 컴투스를 말씀을 드려왔었고 관심 종목이 딱 허니 냅두고 있었고 그 컴투스로 오늘 편입, 10% 편입. 그러고 나서 추가 5% 편입. 15%꽉 채우고 종가가 꼬리 하나 없이 잘 마감됐어요. 시간에서 추가 폭등 3%.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수요일에 컴투스는 갭상승에 거래가 실리면서 출발이 된다. 컴투스의 거래량이 200만 주만 또 추가적으로 실리게 된다면 어우 행복하죠. 최소 150만 주. 그리고 200만 주가 실리게 되면 이거는 행복한 겁니다. 2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계속 유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거는 힘 줄 수 있어요. 위메이드를 뭐 차익 실현을 좀 해서라도 왜? 투자 경고이기 때문에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단은 전체적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고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오늘은 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기준에서요? 오늘 기준에서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바뀔 수 있느냐의 여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하이닉스의 이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얼마큼 움직여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준 거예요. 지금 20% 저점 대비해서 9만 500원에서부터 20% 이상 올라옵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상. 이거 뭐 툭 건들면 이제 12만 원, 툭 건들면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당연히 넘길 수 있는 종목이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거기에 이제 뭐 낸드 사업 부분 인텔 쪽에서 갖고 오는 10조 원짜리 낸드 사업 부분에 실적 부분까지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규모는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나머지 자동차가 오늘 좀 눌려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눌려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응? 9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이죠. 8만 7천 원이면 뭐 건들면 9만 원 공방이죠. 그리고 LG화학에서도 자신감 가질 수 있어요. 응?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추가적인 뭐 리콜에 관련된 내용 뭐 별 내용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주가가 빵 하고 무너져 내려왔을 때 80만 원대 중후반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왔을 때 개인들에게 떠넘겨준 물량이 20만 주 수준뿐이 안 돼요. 20만 주 수준. 그럼 뭐냐면은 7천만 주짜리 종목에 0.3% 물량 떠넘겨지고 조정이 깊어졌다? 과도하다. 어쨌든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은 거품이 이제 좀 빠져나가야 될 쪽분들의 흐름. 60조까지 올라왔던 시가총액의 셀트리온 종목이 3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영업이익이 사실상 1조가 안 돼요. 6천억? 7천억인가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 해도 이거는 좀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 해도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뭐 폭락이 와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종목,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 순위가 점진적으로 더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변동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거든요. 만에 하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급격히 조정을 받는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가? 그렇게 조정받으면 시장은 깨지는 거고요. 전체 업종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실적이 뚜렷한 종목에서 무너져 내리면은 다 같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런 쪽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그런 쪽은 변동이 그렇게 깊이 나오진 않습니다. 위로는 세게 올라가도 조정폭이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이렇게 밀려 내려오진 않아요. 생각할 시간 줍니다. 뭐 여러 가지 뭐 1월 대비 너무 많이 밀렸어요. 나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거품 빠지는 종목군들 시가총액 3위에 이 거품 빠지는 종목군들의 손실률 회복도 안 돼요. 저런 애들은. 결론적으로 보겠어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이게 가장 좀 관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순위가 바뀝니다.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단 코스닥 종목에서도 이제 인덱스 상품 쪽의 수급 범위가 프로그램 수급이나 이런 수급 범위가 당연히 바뀌게 되죠. 비중 자체가. 좋을 땐 계속 좋아지는데 나쁠 때는 계속. 무슨 얘기냐면 해지를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지 물량을 조금씩 더 넣어야 돼.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비중이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해지 물량 가지고 있던 물량도 줄어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순환성의 흐름이 있는. 거기에 이제 바이오 쪽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 지금도 뭐 세 종목이나 있죠.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세 종목. 의약, 뭐 바이오, 유통의 기준을 잡는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 종목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뭐 2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 1위의 위상이 거의 뭐 격차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1위와 2위가. 지금 거의 격차가 없다. 여기도 많이 밀린 거고 여기도 많이 오른 거고. 어찌됐건 바뀌게 되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실적 베이스가 깔려있는 쪽. 예를 들어서 LNF가 지금 7조 8천억이잖아요. 시가총액이. 여기에 2023년도 매출 규모는 3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3조 7천억. 그잖아요.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BM이 3조 7천억. 여기에는 SK 이노베이션에서 받아온 10조의 수주가 사실상은 포함이 된 거죠. 일정 범위 포함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매출 또 영업이익, 성장성
이런 부분이 이제 고루 실적이 뒷받침되는 영업이 그 성장성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의약품 쪽은 제가 뭐 셀트리온 삼형제를 그렇게까지 뭐 미워하고 싫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는 가격 반발력은 그거는 반등을 제대로 주지를 못해요. 우리 그 직원분들께 이 순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고쳐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차트, 월봉 차트 있죠? 그 거래량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거래량도 하나 만들어주고, 거래대금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일단은 올해 들어서 52% 하락을 했고, 마이너스 52%.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60%, 56%, 60%. 낙폭과대 아니냐?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낙폭과대입니까? 그 간에 거품이 끼어 있던 거죠, 사실은. 거품이 끼어서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품이 2차 전지는 거품 아니겠어요, 사실상?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들은 거품 아니에요. 우리 위메이드 수익 낼 만큼 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위메이드의 실적 어때요? 시가총액 6조짜리 기준에서. 바이오주들도 아니고. 다만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진 성과라든가 서버 운영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 실적을 기대하는 요인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 당시 고점 찍고 조정받은 이 하락률을 감안한다면 사실 지금 낙폭이 과하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에요. 지금 여기는 안 보이시지만은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요일 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건 계속 써먹을 겁니다. 왜? 시가총액이 지금 바뀌느냐? 바뀐다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시장의 코스닥 시장의 업종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2차 전지 부분이 어찌됐건 기술력의 기준, 성장주의 기준, 뭐 그런 쪽의 기준에서의 흐름이잖아요. IT 쪽의 실적과 성장성 겸비되어 있는 그 흐름하고 또 같이 동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새롭게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을. 자, 결론적으로 이게 왜 움직였어요, 사실? 이게 왜 움직였어요? 그리고 셀트리온만 상장 이후에 전체 월봉 차트를 한번 더 넣어주세요. 셀트리온. 이게 왜 이렇게 움직였어요?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에 정부가 바뀌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IT 버블이 있었죠. 뭐 글로벌 시장 전체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황우석 교수, 고 테마 조화제약 42배, 산성 PNC 뭐 57배 이런 수익이 나는데 금융당국이 그걸 사실 제재할 수 있거든요. 비이성적이잖아. 제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재를 안 했죠. 결국은 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얘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신라젠 이런 친구들 6,000원, 7,000원이었나요? 그런 종목을 시가총액 15조까지 만드는데 매출은 얼마? 60억. 대주주 지분 10% 미만인가? 10%인가? 그것만 그래요? 그 당시 기준에 바이로메드, 지금의 헬릭스미스. 대주주 지분 뭐 10% 그런 종목이 한두 개냐고. 우리 HLB에서 수익 많이 냈죠. 수익 많이 냈잖아요. HLB에서 8월 달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매매할 때. HLB 대주주 지분 10%인가 그렇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조 단위야. 막 5조 막 이래. 근데 매출이 몇백억이야. 참 기가 차서. 그러니까 그게 좀 버겁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이 3위까지 이 당시 기준은 40조였어요. 주식수가 그러니까 더 늘어난 거죠. 40조짜리의 종목 3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얼마? 64%의 조정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3위가.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깨졌냐는 거예요. 사실 안 깨졌죠. 그렇게. 시장이 60% 깨졌나? 아니지. 시가총액 3위가 이렇게 깨진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똑같아요. 사실은. 분식회계가 겹쳐지고 뭐가 겹쳐지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6천만 주짜리 종목 66만 원까지 갔다가 그냥 무너져서 40조짜리 종목이 하락률이 뭐 상상을 초월했죠. 시가총액 3위였던.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발생되면서 의약품주들의 흐름. 코로나19 발생되면서 다시금 그 거품이 물론 실적 개선폭은 있어요. 실적 개선폭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하락률의 기준이 글쎄요. 과하다면 과한데 기술적 반발력이 나오더라도 요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만 거래가 터져야 된다.
중요한 거는 뭐 셀트리온이 간다 못 간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셀트리온이 여기서 거래대금이 터지면 또 따라 붙습니다. 이게 11월이잖아요. 11월 달에 우리는 이 수익 다 잡아먹었잖아요. 이거 수익 35만 5천 원에 전량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업계에서 우리 다 전량 정리했잖아요. 문자 사인 다 내보냈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 내가 너무 많은 거 우리 직원분한테 시키는데 이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걸 알아듣는 직원분이 있고 못 알아듣는 직원분이 있어. 당연하겠지. 그럼 못 알아듣는 직원은 알 수 있게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알바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결국은 지금 알아듣는 뭐 직원분이 계시는데 문자 사인을 딱 캡처를 해주세요. 나중에 무방에서 보여드리게요. 유료방 케이블 TV에서 못 보여드리잖아. 어떤 거 문자를 보여주시냐면은 일단 셀트리온의 2020년 3월 말일 날, 3월 31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가는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블록딜 얘기 나왔을 때 급격히 조정받고 다시 돌릴 때 그 수익을 냈는데 그거는 캡처하기 복잡하니까 냅두고 마지막 매도 사인 나간 게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이게 마지막 문자 사인 나간 게 단문 문자가 7월 달에 아마 단문 문자가 마지막으로 나왔을 거예요. 최고점에서 셀트리온 제약의 최고점에서 7월 달에 마지막 단문 문자가 나옵니다. 왜? 거래대금이 급격히 줄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11월 25일 날 매수사인 나갑니다. 매수사인 나가고 한 15% 수익이 나요. 어디서? 셀트리온 제약. 어디서? 셀트리온에서. 왜? 셀트리온 제약이 그날 상한가. 셀트리온이 24% 폭등, 거래대금 3조 7천억. 어떻게 알고 들어갔느냐? 당연히 뭐 어떤 이슈가 불거졌겠죠.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왔겠죠. 갭상승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거래대금 실렸겠죠. 거래대금 실리고 갭상승 나오고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매수 개장 초부터 문자까지 나갔어.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셀트리온 제약에서 수익을 2, 3일 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이 수익을 다 잡아내고 10만 원대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들어갔죠. 10만 원대 여기서부터. 근데 이 전조가 11월 초에 있었어요. 11월 초에 거래대금이 오래간만에 빵 터져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래대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거래대금이 빵 터지고 그러고 나서 25일 날 본격적인 거래대금이 터지고 그리고 11월, 12월 폭등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주고 너무 안타깝다. 이 거래대금이 안 나와서. 거래대금 딱 보면 나와요. 거래대금 없어. 거래량도 없어. 응? 거래량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거래량 이빨이 터지면 뭐예요? 거래대금 여기서 터진 거래대금 더 크겠지. 이거 돌리려면요. 무조건 거래대금 실려야 돼. 여기서 다 거래대금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래량 차트 보세요. 못 간다의 개념을 강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 뭐 펀더멘탈이 안 좋아요. 얘 다 팔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래대금이 없으니 복수전을 하더라도 거래가 터질 때더라도 봐야 된다. 우리 주력주에서 고점 대비 조정을 받더라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거. 저평가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주의 경우는 거래대금이 둔화되고 밀리기 시작하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나서 거래대금이 터질 때 들어간다. 그게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이라면 지금 뜬금없이 셀트리온 삼형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에코프로 BM과 그러니까 2차 전지 성장주, 실적이 있는 성장주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바이오 쪽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BNC 엊그저께 얘기했죠. 한국 BNC 우리가 문자 사인을 내보낸 건 거의 없어요. 그런 종목을 문자 사인까지 드릴 수도 없고. 근데 7만 500원까지 올라서죠. 그러고 나서 깨진 게 얼마? 2만 1,550원까지 7거래일만 합니다. 그냥 그걸 낙폭과대라고 본다? 뭐 단기 머니게임 할 수 있겠죠. 3만 원대까지 올랐던 거 다시 폭락. 거래대금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날 잡아서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점 전략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셀트리온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유튜브에서 아마 무지하게 저한테 혼을 내시고 뭐 속된 표현으로 욕하시고 오는 분들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리플 막 달리고. 셀트리온 네가 어떻게 셀트리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냐 못해서.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응? 어떤 종목이든.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일단 해드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만 들여다본다. 우리는 이런 종목에 대한 수익을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종목이 이래 해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HLB 생명과학 이런 종목군들 수익 다 잡아냈었잖아요. 응?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 실질적인 수익. 데보시스터즈도 2천억 거래대금 넘긴 날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자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데보시스터즈 사실. 2천억 미만 거래대금에 문자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아예 실적이 뒷받침되든가 아니면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든가. 요 기준에서는 예를 들면은 카카오 게임즈의 단기적인 누적 수급이 굉장히 강도 있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5% 수준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위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5% 수준의 편입의 기준이 잡혀 있어서 또 중간중간에 뭐 2천억 수준의 거래대금 터져줬고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 뭐 수급도 누적이 있었고 거래대금 뭐 대단했고 우리 변동성 매매 다 들여다보는 시가총액 2위, 3위 그런 종목에서도 이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응? 두산중공업의 변동성 매매. 두산중공업을 윤정두가 단 한 번이라도 저평가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뭐 펀더멘탈이 좋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원전 때문에 끝내줄 겁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그냥 시가총액 13조짜리의 거래대금이 1조 원 이상이 다시금 터졌습니다. 이 전조가 먼저 3천억씩 거래대금 터질 때 기준입니다. 5월 달의 기준에서는 5월 20일 날 거래대금이 1,000억 원대 수준반이 안 됐기 때문에 개별 매매입니다. 24일 날은 2천억을 넘겼지만 갭상승 이후에 음봉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26일 날 드디어 거래대금 터지고 2천억 넘기고 3천억 넘기면 어떻게 됐어요? 양봉. 5월 26일 날. 그게 14,000원대에서 15,000원 넘겨간 거예요. 20일 날은요. 13,000원대. 그럼 13,000원에서 한 2,000원 더 위에 사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거래대금 터졌기 때문에 결국은 추세 강화가 나오는데 얼마까지? 32,000원까지 다이렉트로 뻗어버리죠. 보름 만에. 그리고 꺾일 때에도 똑같이 3일 만에 23,000원까지 내려가요. 지금 컴투스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컴투스의 흐름도 2천억이 이제 막 터졌어요. 응? 2천억이. 그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된다면 데보시스터즈나 위메이드 못지않은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7조 또 13조 이런 종목의 두산중공업, 카카오게임즈 또 LNF, 에코프로 비행까지도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면서 흐름이 나온다면 추세적인 강화 부분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 셀트리온 삼형제 보셨잖아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간 60조까지 올라가는 셀트리온의 그 강력한 탄력. 11월, 12월 두 달 동안의 탄력.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의 그 탄력.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이제 끝이 아니라 다 오른 걸 왜 줘요가 아니라 주식이라는 건요. 기본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저평가이냐를 놓고 보는 건데 저평가이어야만 들어갑니까? 아니죠. 기본적 분석을 하면서 성장성의 기준도 같이 해석을 해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저평가든 아니면 성장성이 있는 기준이든 결국은 기술적으로 누가 인정을 해주느냐. 메이저가 인정을 해주느냐. 기술적으로. 그걸 메이저가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수급이 누적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 누적적인 매수 그런 경우는 사실 성장성보다는 저평가일 때 더 많이 들어와요. 근데 성장주에도 누적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덱스 상품의 편입 비중 또 섹터 상품 발행되는 거에 편입 비중이 설정되니까.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심리죠. 모멘텀. 10조 원 수주했어요. 점상 가야지 사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이미 주가에는 일정 범위 반영돼 있다. 그런 거를 아우러서 심리적인 면까지 같이 봐야 된다. 결론적으로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91개 종목인데 변동성 보셨잖아요. 변동성 어마어마합니다. 1조 이상짜리의 위지역 스튜디오. 근데 실질 오늘 이 위지역 스튜디오를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는 같이 방안에서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어때요? 프로그램 매수가 한 6만 주, 7만 주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쭉 뻗어 올라가. 왜? 한 만 주씩 막 위로 쏴버려. 막 만주 막 팍팍. 그러니까 주가가 쑥쑥 올라가 막. 그러다가 다시 거기서 막 만 주를 때리는데
그게 이제 손바뀜이었을지 아니면 손바뀜이 아닌 단기 매매, 액티브 펀드 쪽에서 단타를 치러 들어온 것인지. 어찌됐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거래 수반되고 앞고점 넘기느냐, 추세가 이어지느냐, 매물이 없이 눌려 내려와서 다시 눌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냥 프로그램 쪽을 통하든 아니면 뭐 특정 창구에서 그냥 쏴서 올려버려요. 야, 따라붙기도 그렇고, 따라붙으면 또 가만히 있어. 그럼 질질질 밀리거나. 그러면 오히려 밑에서 하면 좋은데, 따라붙으면은 거기서 그냥 바로 또 매도를 때리는 그런 조금 속된 표현으로 지저분한 큰 형들도 있는 거죠. 액티브 펀드 쪽, 소형 운영사라든가 자문사. 어찌됐든 그러한 흐름들을 잘 해석을 해서 대처하면 되거든요. 지금 기준에 1조 7천억 수준까지 1조 6천억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 컴퓨터 수가 2조 원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0연에 들어온 겁니다. 19위로 딱 진입이 된 거죠. 근데 첫 거래대금 2천억이 넘겨진 거예요. 넘겨지면서 3천억 수준의 거래대금 터진 거죠. 요게 더 터지면 이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을 굳이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 8천억에서 6조를 넘기고 또 8천억 이후의 흐름에서 10월 달 기준에서도 10월 14일 기준에서도 3조짜리가 지금 6조니까 10월 14일 이후에 따버립니다. 굳이 왜 소형주 1조 미만 굳이 안 보셔도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일 뭐 한 번 더 볼 겁니다. 위죽 스튜디오 변동성 기준의 매매 한 번 더 볼 거고 대부 시스터즈도 뭐 들여다볼 건데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여기 편입의 기준을 못 잡아요. 최소 150만, 170만, 뭐 200만 주 가까이 터져 200만 주 가까이. 그죠?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도 거래대금이 추가적으로 좀 더 나와야 변동성 매매를 볼 수 있고 LNF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도 문자 사인이 강하게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동성은 좋은데 거래대금 제한적이라 개별 매매 기준 잡아야 돼요. 복잡하죠. 다른 무료 방송 보면은 그냥 가입하세요. 대박 줄게요. 혹은 자 내일 이 종목 사. 상승하면 가입해. 알았어요. 뭐 이러는데 지금 윤 정도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어? 이 종목이요 끝내주고요. 2차 전지가 끝내주고요. 지금 이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막 얘기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배제를 시키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서를 보셨든 뉴스를 보셨든 아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다? 심리라고 그랬죠. 실적에 관련된 실질 수주를 했던 실적이 발표가 됐던 해서 그 실적에 대한 해석. 그것이 기본적 분석인 거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또 채널 돌리면 나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그거는 펀더멘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성장성이다, 뭐 재료가 있다 이런 내용은 전부 공시가 특히 안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그건 뭐다? 심리, 뉴스, 심리. 심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컴퓨터 수가 뭐 1에 대해서 오늘 올랐다. 그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그 기준보다는 심리보다는 뭐다? 여기가 시중에서는 3으로 얘기하고 7로 얘기하는 게 뭐야? 수급을 얘기합니다. 윤 정도는 심리가 1이고 수급이 9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수급이 누군가 움직여줘야 된다. 시가총액이 조 단위 이상일수록 메이저들의 수급이 더 들어오는 게 눈에 띄어요. 뭐 예를 들면 1조가 안 되더라도 다날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 정도 매수가 돼 있고 프리미엄이 별로 없는. 그렇게 잘 들여다보면 다날 같은 경우에도 공략하기가 좋단 말이죠. 근데 시가총액이 조 단위 이상짜리 종목분들이 그게 더 뛰어나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갭 상승 이후에 지금 컴퓨터 수도 마찬가지예요. 패턴 만들어 놓고 앞전 고점들을 뛰어넘는 갭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가 일단 실렸죠.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쭉 뻗어오르는 양봉인데 그 기준에 1에 1에서 올랐어요. 그거는 뉴스 심리인 거고 그걸 모멘텀으로 메이저들이 누군가가 어떤 메이저 일단 첫 번째 뭐 스타트 잡아주는 메이저가 갭 상승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매수를 잡아주는 과정에 옆에 또 다른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적인 매수를 줘서 강세를 띈 거죠. 물론 개인들이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방향성도 메이저가 잡아주지 않는 한 개인들이 혼자 힘으로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뭐 VVIP 회원님들은 좀 느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면요. 어떤 종목이든 중형주급이든 대형주급이든
메이저들이 순간적으로 두 호가 세 호가씩 잡아주고 잡아 당겨줘야 개인들이 따라붙으면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이는 거지. 개인이 갑자기 막 큰 손이 나와갖고 매매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통정거래나 시세 조작에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금융당국에 가만두지를 않죠. 그래서 제대로 된 수급 메이저가 매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붙쫓아서 움직이는 개인들의 흐름들이 시세의 방향성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게 됩니다. 복잡하죠? 그런 내용 다 잊어버립시다. 그냥 결론은 머리 아파요. 힘들어요. 문자 주세요. 그럼 문자 쌓인 대로 나는 잘 따라할 거예요. 오케이. 요 내용이 11월 4일자예요. 그러니까 위즈익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채널 돌리면 다 내가 추천했다. 이 바닥에서부터 내가 추천해서 이 대박을 냈다 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브 시스터즈 8월 달에 8월 9월에 더블 수익 100% 수익이 올라와도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문자 쌓인 대부에서 나간 적이 없다. 왜? 나갈 수 있는 거래대금이 수반된 적이 거의 없다. 다만 방 안에서 개별 매매 기준에 대부가 이러한 모멘텀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메이저들이 주가를 만져줄 수 있어요. 메이저가 누적 수급이 들어온 적은 없어요. 방향성을 제시를 해준 거지. 그냥 매수를 위로 팍 어떤 이유, 명분이 있을 때, 모멘텀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추세적으로 쫓아오는 흐름이 있으면 나도 그 메이저, 액티브 쪽도 땡큐한 거고 추세가 계속 강화되다 보니 그때 당시에 초기에 잘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 기준. 그러고 나서 고점에서 메이저의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그 흔적이 안 남는다 할지라도 캔들의 음봉이라든가 꼬리라든가 기울기의 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동반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편입하는 거. 위즈익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 한 4%대 수급이 들어왔네요. 4%대 수급이 들어왔네요. 근데 매수 평균 단가가 23,0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23,000원대면은 잠시만요. 예, 제가 무료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중입니다. 네. 네. 아유, 무료 방송이라는 표현이 그러네. 그죠? 공개 방송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동종업계에 있는 양반이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즈익 같은 경우에도 저 바닥에서 샀습니다. 아니죠. 저 바닥에서 교육은 해드렸어요. 개별 매매 가능합니다. 거래대금이 좀 원활치 않으니까 개별적으로 보십시오. 그게 이제 VVIP방에서는 아예 공공연하게 장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녹화를 떠서 올려드리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씩 혼나는 경우가 많아요. 주력주가 힘들고 못 가는데 이런 종목 올려주면 뭐해? 사지도 못하는데. 그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쉽게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가 없어요. 거래대금이 좀 둔화돼 있을 때는. 결론적으로 4일날 같은 경우에 아마 거래가 터진 게 아니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뭐 다시 장중에 올려드렸던 녹화 방송 보십시오. 지금 위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 이제 위직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 벌써. 어제도 똑같은 얘기했죠. 어제도 종목 이제 딱 설명이 들어가면 이게 올라가고 있어야 돼. 문자 사인도 올라가고 오늘 올려드렸던 동영상 오늘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위직 동영상 올려드리고 차익 실현하십시오. 왜 차익 실현하는지에 대한 설명 올려드리고 차트 올려드리고. 결론적으로 이때 4일날 특별한 명분이 있어서 단기 5%입니다. 근데 거래 터지고 수급이 더 확실해지면 단기 10%입니다. 혹은 수익 20%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확대를 해드려요. 근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단기 5% 위직 스튜디오입니다라고 해놓고 3850원에 35,000원 목표 주가. 오늘은 얼마였어요? 오늘 39,000원대까지 올라옵니다. 39,700원인가요? 목표 주가 계속 상향하다가 고점 대비 밀려 내려오면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왔으니 차익 실현하죠. 개장 초에도 한 4%, 5%, 6% 올라가 있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나서 아쉬우니 그럼 밀려 내려오면 차익 실현하죠. 그 기준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이런 종목에서 어떻게 해요? 수익이 나다 보면 이런 종목에서 재미를 느끼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게 되고 교육을 잡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결론은 아유 벌써 올렸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고 또 뭐라고 했네.
어찌됐건 그의 결론은 여러분들 채팅방에 올려드린 위즈 스튜디오 이 내용들의 흐름을 문자 내용을 같이 보시면 돼요. 38,400원에 5% 비중 유지.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하는데 신규 편입자는 관망을 하자. 거래가 실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해서 3% 밀리면 37,6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죠. 근데 이탈은커녕 더 올라가. 이탈은커녕 더 올라가. 그래 문자를 한 번 더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9,700원 대비해서 3% 밀리면 38,500원이다. 이 38,5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자.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이 됐어요. 근데 종가는 다시 돌려놨거든요. 종가는 다시 돌려놨습니다. 그 사실 차익 실현하고 37,000원까지 내려와서 그 자락에서 재편입을 할 수 있었지만은 내일 봅시다. 장중 내내 위증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주력은 아니니까. 결론은 내일 기준의 위직 스튜디오의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면 이쪽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거래가 수반되면 되느냐? 최소예요. 최소 500만 주 이상. 그럼 2천억 수준이 됩니다. 최소 500만 주 이상이면 2천억을 넘겨요. 그럼 그때 기준의 양봉이냐? 이왕이면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그렇게 되면 변동성 매매를 당연히 위직에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 매매는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방송국도 이걸 잘못 써놔 보니까 위지 위기예요. 위지 웍이 아닙니다. 이거 보니까 위지 웍으로 잘못 써놨구만 방송국도. 위지 위기입니다. 이름 어렵게 지어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위지 윅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위지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제 500만 주 터졌지만 2천억은 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2천억 넘는 종목이 좀 제한적이어서 거래대금 순위에는 20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도 수요일에도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5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일 때 그게 지속이 돼야만 비중을 늘려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지속되지 않는 그 흐름이면 못 들어가요. 예전에 예를 들면은 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간혹 문자 사인을 드렸어요. 2천억 넘길 때. 프로그램 쪽도 들어오고 2천억 넘기고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올 때 짧게 단기적으로. 근데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못 들어가요. 급격히 줄어요 거래대금이. 근데 이쪽의 흐름은 이제 액티브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누적 수급이 뭐 4% 5%까지는 아니었고 위직이라든가 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4% 5%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다날도 시가총액 뭐 1조는 안 되지만 다날도 한 6% 들어와 있습니다. 다날은 매수 평균 단가 높아요. 프리미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설정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톡에 다 들어와 계신 상태잖아요. 들어와 계신 상태에서 이걸 활용을 하십시오. 내일 장중의 기준에 활용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 새벽에 보시는 분들 자료 주세요. 자료 올려드리는데 뭐 직원분들이 잠들어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장중, 개장 전 또 장중에 계속 이런 자료가 올라가요. 장중 12시 31분에 텍스 전략, 자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우리는 유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료는 편입을 했다. 언제? 4일 날. 무료는요. 그 이전에 계속 오픈해드렸죠. 아까 보였잖아요. 방송 요 화면이 방송 화면이거든요. 요게 10월 20일 날도 오픈해드렸고 11월 8일 날도 오픈해드렸고 우리도 들어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5%의 편입 비중에 딱 한 번 문자 매수장이 나간 거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를 우리는 설정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자. 10% 등락이 나와 있는데 거래량 부분은 200만 주다. 그러면 800억 수준이니까 마감 때까지 고점을 계속 넘겨주면서 프로그램이 월등히 들어오면 참 좋겠다. 근데 프로그램이 97,000주에서 주가가 더 오르니까 마이너스 6만 주대로 매도가 나와버려요. 차익 실현을 했던 손바뀜이든. 그리고 쭉 미끄러지잖아. 그러면 차익 실현해야지. 다시 감아서 올리더라도. 그 전략 부분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매집의 기준에 5% 수준의 매집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5% 수준의 매집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기준에 매수 평균 단가를 봐야 되는데 개인들이 뺏긴 게 23,000원대더라. 그 30에서 50%의 프리미엄을 얹어줬을 때 그들이 이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 정도 된다고 하는 설정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이 텍스트에 나온 거예요. 텍스트에. 그걸 다 장중에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동영상 못 보실까봐 텍스트로도 올려드리고 외국인들이 얼마 3.14% 매수를 했고 기간이 1.87% 매수했는데
매수 평균 단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매집 단가 기준으로는 3,500원, 35,000원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맞다. 근데 주가가 어떻게 해요? 주가가 그 이상으로 오버슈팅 나왔어. 나오는 건 좋아. 양봉일 때 누가 파나? 양봉인데 왜 팔아? 윤정도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만약 목표 주가 4만 원이었어요. 3만 5천 원이었어요. 아까 상향하기 전에 3만 5천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3만 5천 원 왔다고 팔아? 바보야? 그거는 대형주 기준, 극대형주 기준에서 점진적인 움직임이 나오는데 내가 어디서 차익 실현할까 고민될 때 그럼 목표 주가 여기는 펀더멘탈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팔죠. 그게 아니라 변동성 매매하는데 양봉이 쫙 뻗어서 양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팔아 목표 주가 같다고? 그럼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 아예 못하는 사람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3만 5천 원 목표로 했는데 3만 5천 원이 왔어. 근데 장대 양봉이야. 그럼 왜 팔아요?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러다가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일 때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다시 밀렸다 돌리더라도 내 떡 아니다. 응? 예전에 말씀드렸잖아. 32,000원 간 날 누가 두산중공업이 31,650원 27% 오른 날이에요. 이날이. 31,650원 찍고 이만큼 밀려서 어떻게? 7% 밀리는데 그럼 여기가 이미 벌써 26%, 25% 올라온 거거든요. 25% 올라오고 고점 대비 3%, 4% 밀린다? 전략 매도. 5% 마지노선, 5% 마지노선. 그게 3만 원인 거예요. 미련 갖고 1, 2%, 2, 3%에 정리를 못했어. 그러면 마지노선 5%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합시다. 그렇게 해서 3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종가 32,000원. 그러니까 아쉽네. 7%나도 올라가네. 차익 실현하고. 아니야. 그 다음 날부터 3일 만에 23,000원. 3일 만에. 그러니까 위주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르면 다 그럴 거예요. 채널 돌리면. 대박 나셨죠? 저 바닥에 잡아드렸죠? 나만 믿으세요? 그럼 오늘 왜 장중에 꼬리가 달렸는데 오늘 왜 차익 실현 안 잡아주냐 이거야. 최고점 대비해서 5% 이상 밀렸는데 최고점 대비 39,700원 뭐 거기서부터 5%라면 얼마야? 2,000원이죠. 그럼 37,700원이 아니야. 37,000원까지 내려왔는데 그럼 6% 7% 밀려 내려왔는데 차익 실현 안 해줘? 하고 다시 잡아야지. 그냥 양봉이라고 보셨죠? 대박 나셨죠? 그러면 그들은 언제 차익 실현하나? 이럴 때도 안 팔 거예요 아마. 음봉인데. 예를 든다면. 그럼 그 다음에 주구장창 깨져 내려올 때는 못 파는 거지. 이때도 안 팔았는데 그 다음 음봉을 팔겠어요? 물론 뭐 5일선을 봅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단기 급등 나온 종목에 5주선, 5일선을 본다? 저 밑에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 잡자. 어떻게? 교육받은 대로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폭의 차익 실현 범위. 그걸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교육자료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는 거고 나는 지금 공부를 못하겠어. 그러시면 어쩔 수 없어요. VVIP 가입하셔서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 들으시고 나 설명도 힘들다. 문자 매매 사인 따박따박 받으시고 자 매수 매도 자 차익 실현 손절 매수 못했어요. 지금 가격은 매수 지금도 매수 못했어요. 지금 가격은 매수 매수할 때 막 어떻게 하루에 4번 5번씩 문자 나죠. 같은 종목에 많이 날 때 막 7통씩 나가. 매수해야 됩니다. 이 가격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비중을 이렇게 하십시오. 비중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띵똥띵똥 소리 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내일 아침부터 같이 그러면 나도 매매를 동참하고 싶다 해서 과금하신 분들 그 기준에 문자 오는 거예요. 과금했습니다. 나 수요일 아침부터 동반적으로 매매 좀 해봅시다. 자이언트 스텝도 같은 맥락이에요.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시면 돼요. 편입 10만 원, 97,000원 손절. 근데 변동성이 크니까 막 그냥 이렇게 움직여. 97,000원 잠시 금요일날 내렸었어요. 근데 매도 사인 안 나갔죠. 안 나가고 어제 기준에 10만 5천 원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합시다. 10만 5천 원 이탈되면. 근데 10만 5천 원 이탈이 안 돼서 딱 찍고 돌려. 오늘도 11만 5천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시다. 10만 원을 산 거 15% 수익이잖아. 살짝 한번 이탈되고 돌렸어요. 근데 결론은 차익 실현한 걸로 기준 잡읍시다. 왜? 다시 들여다보면 되니까. 다시 들여다보면 되니까. 결론은 그래서 아까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께서 고점 대비 4% 밀려서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2% 밀리면 또 마이너스 4% 밀리면 이런 식으로 혹은 1.5% 밀리면 차익 실현 절반, 3% 밀리면 전량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비중 5%뿐이 없으니 또 금요일날 편입한 거이니 월요일, 화요일 이틀 만에 15% 이상 수익 났으니 그럼 일단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기준을
다시 한번 나중에 들여다보죠. 언제? 뭐 수요일 날도 볼 수 있고 수요일 날 거래가 안 나와? 목요일 날 볼 수도 있고 거래 수반되고 변동이 나올 때. 아시겠죠? 꼭 2천억이 아니더라도 뭐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주가 눌려 있다라든가 그런 기준. 결론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15%, 4% 조정받아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주린이 달자 선생님 내년 8월에 만기세요. 매집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개인들이 50만 주. 딸랑 50만 주?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주식수를 알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의 동영상 유튜브에 올려드린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하셔가지고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띵동 그럼 들으시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재편입을 해야 되는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주식수가 900만 주대예요. 900만 주대. 주식수가 965만 주. 그럼 50만 주 매수했어도 그게 5% 이상의 매수입니다. 근데 이쪽은 위직보다는 매수평균 단가가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위직보다는. 그렇지만 그 매집평균 단가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샛별형의 기준, 변형 샛별형이라고 했죠. 이걸 몸통으로 다 본다 그랬어요. 그 기준을 11만 원에서 이미 넘긴 거예요. 거래도 일정 범위는 수반되어 있고 금요일날 2천억 정도 터져줬으니까. 그런데 아쉬운 거는 운전 잘해줘서 고점 대비해서 한 1, 2%, 2, 3%만 눌리고 계속 뻗어주면 되는데 고점 대비 막 4%씩 밀리는데 차익 실현 안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단 차익 실현을 잡아드린 거예요. 믿고 계속 잡아가기에는 조금 버겁다는 거죠. 뭐가? 시가총액 그리고 거래대금 누적은 좋아요. 근데 거래 한번 터트리고 50만 주쯤이야 거래 한번 터트리면 그날도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물량이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주력이나 또 비중을 많이 실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조짜리 두산중공업의 거래대금 막 5천억 1조씩 터지면서 변동성에 비중 싣고 갈 때의 추세의 전략이나 그거하고는 조금 차별을 둔다. 자칫 낭패도 볼 수 있으니 꼬리 달고 내려올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렇게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캔들 기준의 자이언트 스텝 부분도 이런 장악형의 기준에서의 흐름들 저게 9만 원이에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다의 기준을 설정해 드린 거고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그렇게 2천억씩 막 원활하게 터진 적이 없어요. 2천억이라는 건 10만 원 넘겼을 때 200만 주가 실려야 2천억인데 그렇게 실린 적이 없어요. 실리고 양복인 적이 없어요. 금요일 날 실리고 변동 확대돼 있을 때 그때 들어간 거죠. 자, 심택입니다. 심택의 경우는 11월 5일 날 장난이 아니었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80만 주대 수급이 들어오는데 주식수가 3,1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거의 3%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어요. 3% 가까운. 근데 이 심택은 개장 초부터 지금 35,100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개장 초에 들여다보셨다면 33,000원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개장 전에 금요일 개장 전에 VVIP 방에서는 오픈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빠르신 분들은 33,000원, 조금 늦더라도 34,000원, 그리고 문자가 나간 게 35,000원. 어찌됐건 35,100원에 나가고 눌려서 34,000원대에 놓여져 있었고 편입이 충분히 됐고 그 부분을 9일 날 심택 10%로 비중을 확장해 드립니다. 왜? 월요일 날 기준에서 당연히 추가 강세가 나온 이후에 주가를 또 확 눌러버렸어요. 주가를 눌렀는데 손바뀜이 나온 거죠. 손바뀜이 나오고 개인들은 한 8만 주 또 뺏겼고 0.3% 가까운. 그러고 나서 화요일의 기준인데 프로그램에서 주구장창 매수해요. 얼마? 4만 원 찍을 때 4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6% 폭등이 나올 때 그때의 프로그램은 약 30만 주 매수가 들었어요. 29만 주. 4만 원에서부터 꼬리를 내고 내려오는데 3만 8천 원대까지 내려와 버려요. 근데 프로그램 수급은 29만 주, 30만 주가 아니라 결국은 지속적으로 더 들어와서 45만 주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개장 초의 상황에 37,900원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는데 프로그램이 유입될 때 거기서 단기 그럼 10%로 기준을 잡자. 왜? 1조 넘긴 종목이고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 부분이 가시적으로 개선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한다. VIP의 매수 평균 단가는 36,75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4만 원 찍고 밀려 내려오는데 과도하게 미끄러지더라. 그러면 우리는 20% 비중까지 수익으로 확대한다. 왜? 누적 수급이 만만치가 않아요. 10월 22일부터 들어온 10월 22일부터일 거예요 아마. 들어온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퍼센테이지로. 6%? 6%대? 그렇게 돼서 38,200원까지 눌려 내려왔을 때 그럼 추가 편입을 단행하자. 38,100원 정도에. 그렇게 하고 내려왔고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 37,250원으로 맞췄고 수요일날 기준을 볼 거예요. 수요일날 만약에 눌린다 그러면 뭐 단기 이평선에 대한 이격 줄이는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수급은 엄청나요. 수급은. 그래서 매집 단가 기준 자체도 이 심택 매집 단가를 안 올려드렸나? 정현님 방에는 올려놨어요. VVIP 방에는 매집 단가 올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3,180만 주짜리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매수 강도가 위에 매집 단가 그 표가 안 나와 있네요. 아이고 빼먹었구나. 일단 그래서 매집 단가가 매집이 5% 이상 6%뭐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주가가 어떻게 눌림목. 꼬리 살짝 타는. 근데 주봉상으로 나쁘지 않죠? 요 부분의 기준이 실적 발표 나오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에 2% 강세, 갭 상승 6%, 이날 외국기관 쌍끌이로 3% 가까운 매수. 3% 와닿지 않죠? 두산중공업이 5억 1,800만 주예요. 3%면 얼마? 하루에 1,500만 주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카카오게임즈가 7,500만 주 수준입니다. 3%면 얼마야? 220만 주 가까이 들어왔다. 220만 주. 주식수가 3,180만 주기 때문에 적게 느껴질 뿐이지 80만 주가. 아니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에 놓여졌습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의 월봉의 흐름이고요. 11월 들어서의 주봉으로도 상승 장악 확인형 이후에 거래 터트리고의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내일 기준에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VVIP 유료방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왜 멈칫멈칫하시는지 전 이해를 못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응? 월요일날 에코프로비엠의 오픈 개장 전에 그리고 지난주에 에코프로 BM의 거래량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금요일날 드디어 에코프로 BM이 거래가 터졌습니다라고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LNF 반등 나오면 적절한 가격에서 차익 실현 혹은 비중을 정리하는 쪽에 기준을 잡자 했는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2차전지 대장주들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LNF를 어제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에 매매 사인을 잡아드렸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무슨 말이냐면은 10월에 위메이드의 200%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왜 여러분들이 걷어차냐 이거예요. 지금 VVIP 방에 계신 분들 100여 분의 고객분들 그리고 VIP 방은 여기는 이제 추가 인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지금 한 3, 40분 정도만 계시고 스페셜 교육방에 지금 200분 정도 계시는데 200분이 넘죠 이제는.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한 100여 분이 채 안 될 거예요. 다 이제 나머지 분들은 문자 받으시고. 이분들은 왜 과금을 해서 들어와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어제도 똑같은 후회 하셨잖아요, 월요일 날. 어제도 똑같은 후회를 하셨죠. 오늘의 기준에서는 어때요? 오늘도 또 똑같은 후회를 해요. 야, 내가 어제 얘기할 때 가입할 걸. 그랬으면은 주말에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문자 쓰면 뭐 받은 거야? 컴투스 10% 추가 5% 15%꽉 채우고 시간에 3% 추가 폭등. 오늘 들어가서 컴투스가 시간에까지 하면은 7%에서 좀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10% 이상의 수익이야. 코스닥 시가총액 19위 종목에서 오늘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10%, 좀 늦으신 분들은 7% 이상의 수익이라고 시간에까지 포함해서. 응?
그 수익들을 왜 다 놓치시냔 말이에요. 위메이드의 어제 오늘의 변동성, LNF의 어제 오늘의 변동성. 그걸 왜 놓치시냐 이거예요. 아, 월요일은 주말에 가입할 걸. 주말에 가입하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럼 월요일 날 행복했고 오늘 행복했고. 금요일 날 가입하신 분들은 금요일 날 뭐 샀어요? 쉼택. 금요일 날 뭐 샀어요? 자이언트 스택. 그 종목군들 오늘 뭐 추가 폭등 랠리 나오고. 마찬가지예요. 응?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 화요일,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자, 문나 선생님 만기가 5월 23일이에요. 9월 24일 날 올려주셨어요. 그럼 4개월이죠. 4개월 만에 계좌 이익금 1억을 인출을 하십니다. 그래, 계좌가 얼마짜리 계좌지 했더니 3억 원 계좌라서.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더블 납니다. 더블. 시가총액 25조까지 올라와 버려요. 어마어마하죠? 12조짜리가. 12조, 13조 하던 게. 지금 두산중공업 가격 하던 게 더블이 올라와 버립니다. 보름 만에. 두산중공업도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거래대금 계속 수반되면. 그 수익을 다 잡아내시고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 계셨고 데보시스터즈 보름 만에 역시 더블 나죠. 다 잡아갖고 계셨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1억 9천인데 29일 날 좀 이따 보시면 29일 날 롯데정밀화학을 차익 실현하십니다. 그게 2천만 원이에요. 2억 1천만 원이죠. 70% 수익 나신 거예요. 근데 10월 달에는요. 위메이드가 10월 달에만 200% 올라오고. 보세요. 예쁜공대님, SK바이오사이언스, 예쁜공대님, 과연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고점 넘길 것인지 사상 최대 고점. 문나님, 저 그것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5만 원대에 사서 상한가는 못 갈 것 같은데 이날 18%인가 17%인가 18% 올랐죠. 상한가는 못 갈 것 같은데 못 갔어. 친구 찬스로 산 건데 아마 20만 원이라고 목표가가 36만 원 왔다고. 그 리딩을 윤정두가 다 잡아줬죠. 결론적으로 39%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또 차익 실현 재편입 상한가 가서 8월 10일 날 상한가 가서요. 4조 터지고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8월 10일 날 문자 6통 보냈어요. 매수 3번, 매도 3번. 그러고 나서 8월 17일 날 강부합에서부터 매수 3번, 매수 2번, 매도 2번. 근데 그 8월 17일 날이 36만 원 찍은 날이에요. 25% 올라오면서. 그게 마지막 정점이에요. 최근 들어서 계속 물어보셨죠.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낙폭과대에 들어가면 안 되냐.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루에 1,400만 주씩 터지던 거래량이 지금 100만 주도 안 터져. 100만 주 넘기는 날이 거의 드물어요. 이게 나오겠어? 이 수익이? 근데 자꾸 36만 원만 기억하고 낙폭과대라고 인식을 해요. 아니야. 36만 원일 때 25조였다고 치면은 엊그저께까지 20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어제 한 방 두들겨 맞아버렸죠. 오늘 반등 나오는데 거래가 그래도 안 실리죠.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는 끝난 거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LNF 시가총액 3위짜리 또 수익 내시고 또 대구시스터즈 얘도 마찬가지로 단기 더블이에요. 차익 실현 재편입 이런 기준이. 또 롯데정밀화학 전량 차익 실현. 이날이 29일인데요. 30일부터 롯데정밀화학 급락 나옵니다. 하루에 막 8%씩 빠져. 이번에도 롯데정밀화학 문나님이 차익 실현하셨죠? 샛배령 뜨고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차익 실현했는데 그 이후에 하루에 6%씩 막 이틀 연속 빠져버려요. 희한하게. 어찌됐건 여기까지 해서 2억 1천만 원 70% 수익 그리고 위메이드 이게 언제예요? 10월 26일. 이때부터 해서 50% 이상 더 올라옵니다. 계좌 제가 볼 때는 더블 이상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셨다. 결론은 문자 사인 받고 편하게 매매를 하세요. 문자 사인 받고. 자, 내일 수요일 날 상한가 하나 주세요. 상상상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 저 물도 마실 겸 상상상. 수요일 날 상한가 갈 종목 오픈해 주세요.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종목 오픈해 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것처럼 야간에 올려드리고 개장 전에 올려드리죠. 거기 아마도 똑같이 두산중공업, 카카오게임즈, 그 다음에 컴투스, 그 다음에 오늘 또 프로그램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심택,
그 다음에 한 종목 기준을 어느 쪽을 기준을 잡을까요? 여기서 2차 전지가 없죠? 2차 전지에 LNF 혹은 에코프로 BM 둘 중에 하나를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시가총액 1조짜리인데 결국은 내일 또 보자고요. 우리는 문자 사인 나가서 매수 들어가고 다 편입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엉엉엉엉엉 운다. 아, 위메이드 좋은지 누가 모르고 컴투스 좋은지 누가 몰라요? 에코프로 BM 좋은지 누가 몰라? 문자 받아보셨어? 문자를 받아야지. LNF 좋은지 누가 몰라? 문자 받아야지. 편입 문자를. 246%가 종목의 수익이 아니에요. 계좌의 수익이에요. 계좌의 수익. 대형주 1조 이상짜리 이런 종목에서. 알려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화면 나오시면 홈페이지를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요거 1 플러스 1 240인데 가격 올릴 겁니다. 왜? 지금 종목군들 뭐 건드는 종목군들마다 대박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건들면 대박인 게 아니라 대박 나는 종목 스타트 잡힌 종목을 잡아들여서 그 수익을 다 잡아내잖아요. 정점이면 미련 없이 차익 실현하는 거. 그 수익 내시고 이런 교육 자료 받으셔서 매직 계산기 받으시고 이거 15시간짜리 기초교육 USB 받으시고 45시간짜리 이거 VOD 받으시고 올해 8월 달에 녹화한 50분짜리 25강. 이건 언제 한 건데? 2020년 4월에 녹화한 거예요. 이거는 2015년. 요게 지금 쿠팡 이런 데서 110만 원에 팔고 있어요. 한 강좌당.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전부 합치면 800만 원 이상어치 강좌입니다. 그거를 이번에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께 전부 선착순으로 드리는 거. 오늘 기준에. 지금 전화하셔서 이런 사업 핑계 목적이 아니고 교재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수요일날 당장 수익이 목적이죠. 그럼 지금 전화하셔서 가입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수요일날 개장 전부터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처할 수 있죠. 수요일 개장 전부터 매수셈 받으셔서 수익 내셔야 될 거니 6 플러스 5 이거 진행해 드릴 테니까 VVIP 방은 자산 여력이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셔서 6 플러스 5 할인 혜택 드릴 때 오셔서 수익 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 나오면 이런 결과 나와요. LNF 같은. 고생했어요, 이거. 고생 많이 했어. 9월달, 10월달에 뭐 어마어마한 폭등 수익 잡아내드렸다? 무슨 의미가 있어? 10월에 마지막에 잡으신 분들은 고점에서부터 아이고 머리야. 근데 그 전략을 잘 잡아드렸죠. 다행스럽게도. 어?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반등이 나올 때 거래가 안 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에서 반등이 났어요. 어떻게 반등이 나왔어요? 에코프로가 10월 29일 날 반등이 터져주는데 에코프로 BM, LNF가 프로그램 순매수 1, 2, 3일 다 해버려요. 근데 변동성이 에코프로가 가장 가벼우니까 가장 크게 나오죠. 10월 29일 날. 그러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11월 들어서자마자 거래가 빵 터지면서 에코프로가 그냥 폭등.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 BM이 금요일 날 거래 완전히 터지면서 주봉상의 샛별형. 거기에 LNF만 사실 제대로 못 움직였어요. 그래도 누적 수급이 들어오고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올라오면 차익 실현 범위를 고민할까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차익 실현 범위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세가 나버렸어요. 시세가 나버렸어요. 그 편입의 기준을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도 오늘 기준에서도 21만 6,500원에 신규 편입자 10% 비중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제 것도 문자를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왜 어제 거를 안 올려놨지? 어제 비중 유지 문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가격에 21만 5천 원 뭐 이런 가격이에요. 어쨌든 21만 6,500원에 20% 그리고 21만 8,300원에 신규 편입자 10% 지금이라도 10%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11시. 그러고 나서 5% 추가. 이게 오늘 최고점입니다. 넘길 걸로 추정을 합니다. 강할 걸로 추정을 합니다. 비중 유지합니다. 차익 실현 안 합니다. 한 템포 더 봅시다. 왜? 거래가 터졌네요. 에코프로비엠도 거래 터졌습니다. 그 기준이에요. 그러면 LNF의 내용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존부터 에코프로 삼형제가 움직임이 나온 게 7월부터예요. 사실은.
7월부터 에코프로의 그 기업 분할, 에코프로 HN하고 기업 분할 300% 무증을 때려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강세를 뛸 때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흐름 다 잡아내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드디어 9월, 10월에 에코프로 BM이 터져주는 거죠. 뭘 바탕으로? 10조 원의 수주를 바탕으로.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수주 들어온 거. 그러고 나서 LNF 쪽으로 이제 다시금 넘겨드린 이유는 LNF에 대해서 테슬라발 5조 원 수주, 5조 원 수준의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이제 나와요. 뭐 미래에셋 쪽부터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MSCI 지수의 편입이죠. MSCI,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캐피털, 그 약자인데 모건 스탠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지수 기준점입니다. 그것이 반기 기준에서 이제 11월 12일 날 편입 정보 발표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전부 LNF가 들어갈 걸로 보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하고. 뭐 들어갈 걸로 보고 있어요. 거의 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만약에 못 들어간다. 그건 뭐 큰 영향 없어요. 근데 그 패시브 자금이 이제 11월 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들어오기 전에 기계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액티브 쪽에서 이제 매수 잡는 기준. 그 수급 논리에 의한 강세.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이제 조그만 이슈가 불거지면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 그걸 잡아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LNF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9월, 10월에 큰 수익을 내드렸지만 결론은 뭐예요? 10월 달에 정점에서 정점에서 꽉 묶여버리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9월, 10월 수익 냈는데 11월 달에 정점에서 고점에서 묶여버리신 분들 기준에서는 앞에 다른 사람 수익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또 내 수익 앞에 낸 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게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지. 예.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좀 이따 이제 일주월봉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대금이 약 3천억 수준 적어요. 더 터져줘야 돼. 시가총액 3위 또 시가총액 7조 원의 그러한 종목이라면 거래대금 좀 더 실려야 돼.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이 정도 3천억에서 5천억 사이를 계속 유지해주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오버슈팅 자락의 흐름을 에코프로만큼의 흐름을 에코프로 BM만큼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MSCI 지수 편입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들여다보시고 그 리밸런싱 물량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그 기준을 기준으로 지금 액티브 쪽에서는 아름아름 계속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미 벌써 이제 9월 9일 같은 경우에 12만 4천 원이에요, 이게. 변형세배령, 전서구형 변형세배령 뜨고 나서의 흐름. 추세, 매직 시그널 전부 잡아드리고 또 이게 얼마야? 20만 7천 원. 현재가. 그러니까 요 문자 사인을 아까 맨 앞부분에 넣어줬어야 되죠. 금요일 날 내용입니다. 금요일 날 20만 7천 원. 오늘 22만 5천 원. 얼마예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만에 시가총액 3위 종목에서 18,000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을 내셔야 돼요. 시가총액 소형주가 아닌 시가총액 7조가 넘는 시가총액 3위 종목에서 금요일 날 기준에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되고 그 비중을 20% 우리 수익 종목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장중에 22만 5천 원까지 올라가서 18,000원이 올라오는 그 수익을 시가총액 3위에서 내라는 얘기예요. 소형주에서 시가총액 1,000억짜리에서 갤럭시아 SM에서 비중을 20% 실어가지고 가서 상한가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유료와 무료의 차이예요. LNF 아니 자기가 다 매수자인 냈다 그러고 자기가 다 대바닥에서 샀다고 얘기하겠죠. 다 그냥 무조건 다. 결론적으로는요. 에코프로 BM 또 LNF 2차전지 이 모든 종목군들의 흐름이 결론은 거래대금이 수반하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 기준점 잡아드릴 때 갭에 대한 기준점을 이때도 잡아드렸었어요. 이때도. 그죠? 10월 초순에. 여기서 요 갭에 대한 기준에 16만 원 수준이 내려오면은 여기서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요 수익. 그리고 여기서부터 고생을 좀 한 거죠. 요렇게. 그러고 나서 지금 요 흐름. 아쉬웠던 건 거래가 실리느냐를 계속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했는데 거래 부분이
수목금이면 OMA 20MN 넘길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그래서 거래가 조금만 더 실려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실리고 흐름이 나오면 벌써 이미 월봉에서는 꼬리 부분 다 감싸고 돌리는 거예요. 월봉에서는.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월말까지 MSCI 지수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까지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흐름이 나온다면 신고가 릴레이 기준을 계속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만약에 둔화되면요. 그리고 꼬리 달리거나 음봉이면 그때는 차익 실현. 뭐 MSCI든 뭐 테슬라발 뭐 수주,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 이제 뭐 악재 요인 인식 잡혀가지고 조정받았던 기준인데 그건 뭐 제한적인 기준인 거고요. 어찌됐건. 결론은 문자 매매 사인 받고 명확하게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지. 그죠? 두리뭉실 가서 바닥에서 여기서 대박 났죠.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안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응? 여기서 사서 지금까지 갖고 왔어요. 이런 꼴에서 안 팔아줬으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 조정을 깊게 받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건데. 명확하게 대처하십시오. 어떤 거. 정점의 인식이 잡히고 오버슈팅의 인식이 잡히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 기준을 윤정도가 잡아서 매매세를 잡아준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에코프로 BM은 빨리 넘길게요. 에코프로 BM은 어차피 우리가 LNF를 쥐고 있을 때는 에코프로 BM을 매매 사인을 문자로 드리진 않아요. 다만 교육은 계속 해드려요. 오늘도 오픈해드린 게 LNF를 오픈해드린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의 전략을 다 오픈해드렸죠. LNF를 영상을 찍어서 오픈해드린 게 아니라 VVIP 회원방에서는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드린 거는 에코프로 BM의 오늘 전략을 잡아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래요래 할 때 요렇게 대처하십시오의 기준으로. 거래가 더 수반되면서 들어올리면 이렇게 대처하시고요. 기존 물량 잘 잡아내셨죠? 라고. 그리고 펀더멘털 상으로 저평가는 아닙니다. 3조 5천억인데 10조 원의 수주를 3년치예요. 그럼 3조 3천억 수주한 것을 반영한 매출이 3조 5천억. 이미 SK 이노베이션하고는 이제 그 계약 관계가 있었고 공시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뭐 막연한 와 끝내주면 대박입니다. 이게 아니라 명확하게 해석했을 때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단 의약품주들처럼 뭐 또 일반 테마주들처럼 공시도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적의 대규모 공시 부분 이런 부분들 3년간 10조 원 이런 부분들 실체가 있는 성장성의 기준이라는 거죠. 저평가는 아니지만 실체가 있는 성장성의 기준. 실적이 일정 범위 뒷받침되면서 그런. 그러니까 노란톡에서 이러한 무료 자료, 올려드린 무료 자료만 가지고 대처를 하실 건지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 VVIP 회원님들은 이 설명을 매매하기 전에 이미 벌써 10분, 20분씩 듣고 자, 이래이래해서 가격이 요래요래 하면 거기서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갭상승에 거래가 터져서 어떻게 되면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요자락이 이탈되면 뭐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습니다. 이렇게 대처하시는 거하고 그냥 매직 해석이 딱 올려드려서 여러분들 스스로 대처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자, 정리해드립니다. 2차 전지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LG화학을 사실 쥐고 있고요. 그리고 LNF를 쥐고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개별 매매. 그 다음에 CIS가 있는데 그쪽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17,000원에서 등락이 나오는데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전체 2차 전지 대장주가 강세를 띠다 보니 소재 부품 쪽에서는 소재 장비 쪽에서는 그래서 그쪽이 이제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쪽도 이제 그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CIS 좀 더 들여다보자. 이렇게 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의 전략 기준은 LNF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일단 최소 범위가 100만 주 이상이고요. 그리고 150만 주가 실려야 돼요. 에코프로 BM은요. 최소 7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 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변동성, 하루의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7%에서 10%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시초가 대비.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펀더멘털적인 부분 성장성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성장할 것이다. 메이저들이 좋아한다. 거래대금도 충분하다. 그건 추세 매매의 기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변동성. 와 대박 났어요. 에코프로 BM이 하루에 10% 올랐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한다? 거래대금 거래량의 기준이 잡힙니다. 금요일 날 이 거래가 안 터졌다면 이걸 인정 안 했다고 그랬죠. 이 거래가 터져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추세 범위를. 앞으로 이렇게 실려 주십시오. 계속.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주봉 잘 보세요. 주봉. 이 주봉. 9월 8일이고요. 이제 날짜 넘겨서 11월 달로 넘어오면 11월 3일 날 보겠습니다. 11월 3일 날에 주봉 보시면 뭐가 보여요? 샛별형이 보이죠. 근데 아쉬운 게 거래량이 없다. 이 거래량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들었다고 이렇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거래만 터지면 되는데 참 이게 2차 전지가 참 거래만 터지면 되는데 요자락이에요. 개별 매매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요. 비중 유지잖아요. 신규 편입까지 강도 있게 못 들이더라도 그게 멘토 역할을 했고 그게 와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4일입니다. 샛별형이 완성이 돼요, 안 돼? 되죠. 근데 거래가 없어서 지금 머리 아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거래가 없어서. 개별 매매는 되죠. 그 신규 편입은 여기서 못 드렸어요. 105% 정도만 개별 매매 가능합니다. LNF는 유지고요. LNF의 신규 편입은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거짓말하면 되나? LNF의 신규 편입은 잠시 멈춰 계십시오. 응? 근데 뭐 2차 전지 선호하시는 분들은 일부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중 뭐 많이 채우지는 못하고요. 20% 스윙이니까 일부 채우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캔들의 기준 샛별형. 조금 전에 샛별형 보셨잖아요. 주봉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샛별형의 기준을 설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시중에 이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윤종도 잘난 체하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캔들 분석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없어. 혼마가 만들었잖아요. 300년 전에. 그죠? 스티브 니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로 뿌렸어요. 근데 이게 없어요. 요 밑에 거는 있어. 어느 정도. 뭐 음봉이 발생되고 도지 나온 이후에 이렇게 해서 절반을 넘기면 된다. 그러면 조정 일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조정이라고 매일 빠지나? 아니죠. 추세 하락의 범위가 5에서 10거래일로 잡아드린 거는 얼마? 언제? 이건 2015년도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이후에 2015년 6월에 상한가제도 바뀌어서 30% 이상 됐을 때 그리고 실질 변동성이 더 커진 흐름 그런 기준에 3에서 5거래일만 조정을 받아도 됩니다. 왜? 변동이 크기 때문에 조정이 깊어요. 하루 조정을 받더라도. 두산중공업이 무슨 고점 32,000원 찍고 3일 만에 23,000원 내려왔으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럴 때 기준에서의 캔들 패턴 기준 잡을 수 있다. 뭐 5에서 10거래일이 아니어도 된다. 또 마지막에는 1에서 3거래일로 말씀드립니다. 왜? 코로나19 이후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져요. 어떻게? 20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 대금이 얼마요? 4조 6,500억 수준입니다. 이게요. 2021년 1월 11일 날 얼마? 44조 4천억이 터져요. 허벌 나죠. 10배 터진단 말이야. 거래 대금이 10배씩 터지다 보니까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무슨 뭐 위메이드가 8천억에서 6조까지 오르는데 2달 반? 또 10월 한 달에만 200%?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2조짜리가 더블 나는데 보름? 옛날에 12조짜리가 더블 나는데 아모레 퍼시픽 있죠? 12조짜리가 더블 나는데 6개월 걸렸어요. 2015년도에. 2015년도에 6개월 걸리던 게 지금은 보름 만에 더블이 나오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1에서 3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캔들 강좌 10시간, 20시간, 100시간 할 수 있다니까 그거 9시간 딱 묶어서 110만 원에 판매하는 교육 강의예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야. 이게 없다니까 이게 없어. 이런 건 대충 있어. 이게 없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윤정도 혼자 이거를 정확하게 정형화해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거 하나냐? 아니지.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디서 살 건데? 이게 떴어. 어디서 살 건데? 얘기했죠. 롯데정밀화학 정확히 보세요. 지난주에. 롯데정밀화학 지난주에 문나님이 전량차 액션을 또 했거든요. 개별 매매 기준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롯데정밀화학 우리는 안 갖고 있어. 왜? 2차 전지에 LNF를 갖고 있으니까. 또 LG화학, LNF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CIS하고. 결론적으로 롯데정밀화학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장중에. 그러고 나서 꼬리가 이렇게 달립니다. 샛별형이 뜨근했지만 꼬리가 이렇게 달렸기 때문에 전량차 액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좌까지 올려주신 거고. 그 이후에 조정이 하루에 5%, 6%씩 나와버려요. 그러면 잘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5에서 10거래일 조정을 받아서 혹은 3에서 5거래일 조정받아서 바닥 인식 확인되고 돌렸단 말이에요. 롯데정밀화학처럼.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편입이라는 게 뭐 여기를 넘기면 이제 샛별형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편입을 샛별형이 떴어. 롯데정밀화학에 샛별형이 떴어. 어디서 편입하는지 편입의 기준이 있냐고.
없어. 윤정도 교재에만 있는 거야. 잘난 체하는 거야 지금. 유튜브 보면 뭐 캔들 나온다. 그냥 막 그냥 뻥쟁이들. 응? 그러면 아니 샛별형에 뜬 거를 장중에 맨날 다 볼 수 있나? 관심 있는 종목이면 볼 수는 있어도. 그럼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요.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럼 여기 꼬리 달려서 노태정밀하고 차익실현을 여기서 우리는 했어. 근데 보니까 꼬리 달렸는데 이게 샛별형이야. 그 다음에 이제 편입 기준 잡고 편입하려고 그러는데 편입을 했더니 밀리기 시작해. 어디서 손절할 건데? 그게 정형화돼 있어야 돼. 그게 여기 나온 거예요. 되돌림의 흐름, 손절은 어디서 하나? 그리고 이거는 바닥에서 떴을 때고 고점에서 꺾였을 때 차익 실현은 어디서 하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윤정두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방송 돌리면 채널 돌리면 나오는 그 뻥쟁이들 나와서 이게 끝내주고요. 뭐가 어쩌고요.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 쥐들이 뉴스 보고 나왔겠지. 분석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방송 나오는 친구들은. 증권사 뭐 내가 증권사 직원이야 이사야 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계약직들이야.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시거나 펀드 매니저들이 나와서 이제 뭐 대담 프로라는 거 하실 때 그분들의 전략이나 이런 건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알량한 지점에서 나오거나 뭐 자기가 무슨 이사인 것처럼 뻥치는데 알고 보면 영업 계약직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떠드는 거는 본인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남의 거를 훔쳐다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분석도 못해. 기술적인 분석도 못해. 그냥 아이 뭐 샛별형 떴네. 어디서 떠야 되는지도 없어. 기준도 없어. 거래대금이 수반돼서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도 없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갭에 대한 교육에 대한 기본도 없어.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몰라. 갭에 대해서. 추세 범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그리는 자 이런 상승 추세입니다. 이게 아니야. 상승 추세를 돌리고 올려놨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느냐.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 그리고 최소 변동성 이상으로 터져 있을 때 이런 기준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체 우리 통용되고 있는 전체 기술적 분수와 보조지표까지를 윤정두가 전부 정형화해서 증권사 임직원들분들을 교육하고 그 교육 교재를 여러분들께 일부를 무료로 뿌려드리는 거고 교육 강좌를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육 강좌 얼마 했어요? 결국은 242만 원의 교육 강좌 해도 물밀듯이 들어오셔서 보고 배우고 수익 내고 그리고 또 독립하시고 안 그러면 윤정도 회원이 지금 유료 회원이 몇십만 명 있어야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가인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형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는 윤정두가 매수 구간입니다. 차익 실현 구간입니다. 이런 걸 설정해 드릴 때 그 매매 사인 대로 하셔서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수익을 이게 다 윤정두가 쓴 책이니까 윤정두 머릿속에 이 전략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서 편입합니다부터 해서 이거 지금 여기서의 편입의 기준이 되잖아요. 40만 원 초반에. 거기에 신뢰도 부분에 거래대금이 수반되면 이번 주에 거래대금이 좀 더 수반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수목금이 남아있으니 거래대금 수반된다면 얘는 지속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거래대금 수반이 안 되면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꺾일 때에도 조정이 깊어질 수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문자만 받으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동 선생님처럼 85% 수익입니다. 어디서 두산중공업에서. 129%의 수익입니다. 어디서 두산중공업에서. 또 손익금액, 계좌별 손익금액 이런 수익 났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작년에 올려주시고 이번에 독립하셨어요. 9월 달에 만기셨는데 1년 가입하시고 9월에 만기신데 독립하셨고 넥사이언스에서도 뭐 수익 어마어마하게 내셨었죠. 네이처셀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 다. 앞방 선생님 삼성 엔지니어링 절반 차익 실현했어요. 그게 한 3천만 원 이상 수익이신 거고. 그러고 나서 SKC 배우신 대로 두산 피었어요. 윤정두가 별도로 뭐 말씀도 안 드려. 내년 4월에 만기세요. 지금 몇 년째 계시죠? 몇 년째 계세요 지금? 오시아에서 이런 수익. 추세 매매합니다. 아니야. 난 여기서 차익 실현할래. 아까 246% 계좌 수익 올려주신 우리 키리우스님 34% 어디서? HMM에서.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편입이요. 전량 차익 실현 3번 그리고 재편입 3번. 마지막에 손절을 했죠. 안타깝게 HMM도. 69% 수익입니다. 어디에서? 카카오에서. 시가총액 극대홍주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니까 이런 계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무한수익 선생님
공부하시는 거 보세요. 수익이 나야 재밌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수익이 나야. VVIP 방에 같이 계셔가지고 문나님이 대구시스터즈 말씀해 주시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종목분들 재편입 안 하셨을까? 재편입 또 하셨겠지.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시가종가도 모르셨는데 8월 17일 날 스페셜 교육 딱 오픈했을 때 들어오셔서 한 달 딱 교육 받으시고 9월 17일 날 바로 라이브 방송 VVIP 방송으로 넘어오셔서 지금까지 VVIP로 오는 게 최고 좋고요. 그 다음 스페셜 여유가 없으면 왜? 수익 나서 이렇게 공부하실 정도니까. 문나님 수익은 뭐 아까 얘기했잖아. 뭐 어마어마해. 뭐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다 대형주 시가총액 3위, 뭐 위메이드 시가총액 지금 몇 위예요? 6조 넘기고 롯데정밀화학 이번에 또 언제요? 11월 3일이죠. 이날이 샛별형 뜨고 꼬리 달린 날. 4일, 5일 급락. 그럼 샛별형 떴다고 다들 하는 게 아니라 샛별형 뜨고 나서 꼬리 달리면 어디서 차익 실현한다? 그 기준들. 응?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홈페이지에서 전화하시고 지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세요. 직접 가입하시면 돼. 뭐 하려고 전화를 해. 그냥 홈페이지에서 배너 누르시고 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장 수요일부터 오늘처럼 폭등이 나온 자이언트 스텝, 위직 스튜디오, 에코프로 BM 오늘은 이제 신규적으로 컴투스 누적적으로 위메이드, LNF 이런 데서 수익 내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한가가 나오고 이런 폭등 랠리가 나올 때 방 안에 계신 분들 뭐 문나님, 무한수익님 수익 내실 때 우리는 문자는 사실 안 나와서 대신에 전략을 다 잡아드려요. 거래대금이 2천억이 안 되니까 문자까지는 못 나가겠습니다만 개별 매매 기준에서 전략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만약에 1,000억이다. 1,000억 기준에서의 거래대금 대비 뭐 양봉, 프로그램 수급 대비의 흐름 이런 기준 다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로 나 수익 났어요 올려주신 거 다 빼고 계좌 올려주신 것만 지금 오픈을 다 해드린 거예요. 이런 수익들이 남의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수익 내고 교육받고. 응? 오늘 기준에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오래간만에 움직임이 나는데 문자가 나갈 정도의 기준은 아니다. 캔들 다 잡아드렸죠. 여기도 샛별형이잖아요. 응? 이걸 왜 못 잡냐고. 이 샛별형이 다 오른 걸 왜 주냐 이렇게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볼까요? 봉 크기가 허벌나죠. 저렇게 바뀌어요. 추가적으로 또 올라와요 여기. 응?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꼬리 달고 내려오는 기준에 특히 여기 보세요. 거래대금 수반되고 난 이후에 주봉에서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주가 밀린다는 게 아니라 캔들 크기가 작아진다. 근데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될 때에는 거래대금 죽으면 주가가 밀린다.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 이게 더블이에요. 10만 원에서 뭐 20만 원 수준, 9만 원, 8만 원에서부터 더블. 그 흐름이 딱 보름 그러나서 거래대금이 둔화돼요. 그러나서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대구시스터즈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 전략 계속 잡아 드릴 거고 위메이드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최근에는 뭐 옛날 것도 다 필요 없어요. 11월 4일 날 16만 8천 원 20%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5% 추가해서 20% 채웁니다. 16만 8천 원에. 그리고 16만 7천 원에 사실상 한 번에 그 손절 기준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 이제 이탈돼서 손절하신 분도 계시고 추가 매도 사인이 안 나가서 그냥 멈춰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양쪽에 다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유지한 걸로 설정을 해놓고 대처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7만 3,500원에도 어제 편입의 기준 잡습니다. 이게 얼마 오늘? 19만 3,000원대인가요? 4,000원대인가요? 오늘 2만 원 올라왔죠. 어제 들어가서 2만 원. 20% 비중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 10% 들어간다 그랬죠. 어제 들어가서 2만 원. 어제 들어가서 2만 원. 어제만 가입해 계셨어도 그러니까 주말에 계신 분들은 위메드 가지고 눈 안 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력주 IT, 자동차, LG화학에 55에서 70% 비중 채워놓고 나머지 수익 쪽에 크게 세 가지 잡아드렸죠. 2차 전지까지 네 가지. 두산중공업,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그리고 여기에 LNF가 기존의 물량. 거기에 신규 편입까지 이제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오늘 컴퓨터 쓰고. 그러면 월요일날 들어오신 분들 기준에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8일날 편입
얼마나 행복하냐고. 17만 3,500원에. 자, 2차 편입 5%더 들어갑니다. 17만 8,000원에. 2차 편입.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이 범위에서 얼마 오늘 19만 원대 중반까지 와버린다니까. 그 흐름을 왜 놓치시냐 이거예요. 왜? 투자 경고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으로 못 들어요. 오늘도 투자 경고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으로는 잡아들이지 않았어. 여기서부터 넘겨볼까요?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수익 나신 분들의 계좌 인증이. 투자 경보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리진 않아요. 우리는 비중이 있고 가지고 왔었고 비중 20%에서 그 어마어마한 수익. 시가총액 8천억에서부터 6조를 넘기는 이 시점까지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을 몇 차례를 하고 있냐고 지금. 그러니 VVIP 방에 계신 분들이나 함께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같이 가시죠. 만기가 돼서 독립하시는 경우는 있어도 중간 이탈자가 거의 없어요. 오늘 기준에 컴투스 위메이드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오늘 컴투스가 어마어마해요. 컴투스. 위메이드 빨리 넘겨 컴투스 보여드릴게요. 이제 막 스타트 나온 거예요. 그리고 10월 14일 같은 경우에 시간에서 상가 딱 말아버리죠. 시간에서 29%로 끝났잖아. 29%. 저게 9만 원대에서부터 말씀드린 에코프로 BM이 주봉상 샛별용 떴죠. 에코프로 BM이. 이거 장중에 이렇게 다 그려서 녹화해서 노란톡에 올려주는 사람이 없어. 카카오톡에.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 벌써 이 설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미 많은 분들이 어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 오른 걸 왜 줘요가 아니라 우리는 다 오른 걸 왜 줘? 14만 원, 15만 원, 18만 원 계속의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죠. 그죠? 근데 이쪽에 일봉상의 샛별형의 기준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이게 9만 원이 9만 원, 9만 원, 9만 원. 상한가 가서 11만 원대. 9만 원. 10월 14일 거기서부터 와. 거기서부터 와. 이게 11월 3일이에요. 여기서 고생을 며칠 했지. 최고점 찍고 나서의 흐름에서. 어? 이게 샛별형이라고. 이게 방송 날짜 안 보이세요? 10월 14일? 지난 11월 3일 날 샛별형 떴을 때 에코프로 BM 11월 3일 날 샛별형 떴을 때 방송 주봉 안 보셨어요? 다 보여드렸잖아. 캔들 교육 다 해드리고.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해서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멀뚱멀뚱 종목 준다를 뭐 주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목? 카카오게임, 두산중공업,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그리고 컴투스, 그리고 심텍 이렇게 아마 드릴 것 같아요. 5종목 딱. 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여기입니다 이게. 응?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샛별형이 뜹니까 안 뜹니까? 어제 기준에. 그렇게 해서 어제 기준에 샛별형 떴습니다. 편입 들어갑니다. 거래대금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대금. 추세범위 나쁘지 않습니다. 주봉 기준. 내일 거래만 터져주면 돼요. 꼬리 달리면요. 차익 실현해야지. 그리고 재편입하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이제 컴투스 나옵니다. 14만 4,500원에 10% 편입. 5%구나. 죄송합니다. 5% 편입. 14만 4,500원. 시간에 얼마? 15만 5,500원. 얼마? 11,000원 오른 거예요. 그거만 한 60% 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14만 4,500원 아니지. 그 전부터 컴투스 이야기를 해드렸고 갭 상승의 거래가 터져서 움직인다면 VVIP방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잖아요. 14만 8,400원에 5% 추가해서 10% 편입을 했어요. 응? 그럼 평균 단가가 얼마? 14만 6,500원이에요. 그럼 9,000원 올라갔네. 시간에까지 포함해서. 그럼 얼마? 6% 수익이네. 오늘 들어가서 시가총액 19위짜리에 오늘 들어가서 오늘의 수익이 시가총액 19위. 상승률 19위고 또 시가총액은요? 시가총액 또 19위. 어휴. 시가총액 19위, 상승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19위. 그 흐름을 컴투스가 거래량을 수반하고 거래량 수반이 어느 거예요? 2천억을 처음 넘깁니다. 2천억을 처음 넘기는 거예요. 이 첫 바다 2천억 넘기는 흐름을 지속할 수 있다면 시간에서 지금 거래가 얼마 됐어요? 4만 3천 터졌죠. 우리는 이걸 3분의 1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3분의 1이면 얼마? 동시효과 기준에. 15,000주가 동시효과 체결될 걸로 봐요. 추정을 합니다. 그럼 15,000주 이상 거래가 체결되면 우리는 그걸 1% 기준을 잡아서 마감 때까지 최소 범위 150만 주 이상 터진다고 봅니다. 150만 주의 고점을 계속 넘겨주는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200만 주. 그렇게 되면 얘는 터져나가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2천억에서 5천억 사이 그 정도만 움직여주면 매일매일 그렇게 나올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변동성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컴투 수의 기준에. 게임빌이 이제 컴투 홀딩스로 이름을 바꿨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쪽도 뭐 지금 그 위메이드가 그거 가지고 시세가 어마어마해지니까 이쪽도 장난 아니죠. 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다 우리도 할 거야. 우리도 할 거야. 우리도 하고 있어. 응? 아니 개장 전에 같이 묶어서 대처하시면 되는데 두산중공업 내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카카오게임즈 내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오픈해 드려도 에코프로 삼형제 매일매일 오픈해 드려도 똑같은 종목에서 그 수익을 못 잡아내잖아요. 위메이드 매일매일 오픈해 드려도 누구는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또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11월에만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11월 첫째 주에 두 번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세 번째 재편입 기준의 물량을 차익 실현 못하고 두들겨 맞았었죠. 근데 결국은 다시 신고가 수준으로 다 돌려버려요. 갭에 대한 이런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급진갭이 발생되면은 그러면 급진갭이 발생되면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써 있어요. 여기 이게 뭐야? 지금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자격증 시험부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나온다니까 급진갭 급진갭이 발생되면 중간갭이라고 측정갭이라고 하는데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게 끝이야. 어떻게 설정하냐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없어. 근데 이걸 또 훔쳐다가 지 책에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목표 어떻게 설정해요? 지도 몰라. 그걸 책이라고 팔고 앉아있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윤정부가 그래서 정리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그렇게 해서 컴투스에 대한 주봉과 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예요. 상승일 때 확인형 뜨고 갭이 나왔어요. 갭 상승에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왔어요. 와,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아니야, 시간에서 또 올라갔어. 그게 이어진다면, 거래대금만 터진다면 충분히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 시가총액 코스닥 19위, 시가총액 1조 9천억짜리에서 시가총액 1,900억짜리, 1,900억짜리에서 상한가요? 이거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그게 17만 원대 초중반이 나와요. 전제 조건은요, 거래대금이 마저 터져야 됩니다. 1조 월봉으로 했을 때 가팔로요. 뭐 가팔로요? 변형, 샛별형으로도 볼 수 있고 장악형으로 볼 수 있고 그럼 장악 확인형으로 봐야 앞으로의 기준이 전부 편입 기준으로 설정되죠. 나머지 마찬가지. 거래대금 실려요, 실려있죠. 우리 여기서부터 보고 있었고 눌림목이었고 드디어 거래대금 실린 오늘 매수. 그럼 어제까지 가입하셨으면 오늘 개장 전부터 매수해서 수익 나잖아. 시가총액 1조 9천억, 코스닥 시가총액 19위짜리에서 거래대금 터지는 날. 수요일은요. 수요일날 무조건 잡아내셔야 될 종목이 있단 말이야. 그냥 확 잡아내셔야 될 종목. 어제 야간에 어떤 교육을 해드렸는지 어제 야간 교육도 한번 봐보세요. 오늘도 내가 바빠서 결제를 못했네요. 내일 같이 가야지. 이러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만약에 지금 무방 보시면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지. 어제 할 걸. 오늘 장중에라도 할 걸. 이 좋은 장에 지금 시장이 막 깨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죠. 뭐가? 시가총액 3위였던 셀트리온의 순위가 10위까지 밀렸어요. 시가총액 그냥 만년일일 것 같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윤정도는 옛날부터 봐서 웃기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지금 바뀔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시장이 완전히 다 뜯어져 고쳐지고 있단 말이야. 만년 깨질 것 같은 IT가 삼성전 하이닉스가 지금 바닥 대비 20% 들어올려 버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슈퍼챗이 그냥 뭐야?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이 막 뭐야? 5천 원 넣어주고 또 생일 축하한다고 또 5천 원 또 넣어주시고 10,000원이나 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 동네 창피하게. 70110 한번 합시다. 701109 빨리 701109.
그렇게 쭉쭉쭉 넣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구독 신청하셔야 돼요. 유튜브 구독 신청. 그리고 우리 모든 공지사항 컴투스 제일 상단은 컴투스로 다 나와요. 시간에서 급등 나왔는데 뭐 컴투스 내일 갭 상승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와주기를.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일단 차익 실현해야죠. 그거를 지금 전략을 못 잡잖아. 차익 실현을 못 하잖아. 자이언트 스텝 아쉽지만 차익 실현하고 위직 스튜디오 아쉽지만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잖아. 냅뒀더니 너가들 하지 말자니까요. 701109 그리고 어제 영상 어제 야간 방송 꼭 보십시오. 꼭 보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 빨개집니다. 수요일날 당장 야간에 또 교육할 때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개장 초부터 개장 전부터 함께 움직이십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채팅방에 올려드리세요. 전화번호 올려드리고 상품 안내 올려드릴 테니까 빨리 이벤트 할 때 들어오셔서 큰 수익 내십시오. 지금 쭉 바뀌어야지 계속. 지금 몇 번 얘기하고 있어 인사를. 바뀐 거야? 아니잖아. 내 타이가 똑같은데.